문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 문법을 시켜야 될지, 중등 가기 전에 우리 초등 아이들 얼만큼의 문법을 완성을 시키고 보내야 하나, 중등 문법은 이제 내신 어떻게 출제가 되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저희 KNS는 어떻게 이제 문법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이번 겨울 방학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24년도 초등 겨울 방학 문법 학습 전략 1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이제 추려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문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 문법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이제 중등 가기 전에 우리 초등 아이들 얼만큼의 문법을 완성을 시키고 보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중등 문법은 이제 내신은 어떻게 출제가 되며 그에 이제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이제 그와 더불어 저희 KNS는 어떻게 이제 문법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이번 겨울 방학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을 왜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퍼스라는 나침반, 그리고 preparation 준비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우선 나침반 역할이라 함은 이제 나머지 영역을 위한 모든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글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어부터 돼야 되고, 그리고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를 전부 다 알아야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쓰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문법이 이렇게 기본 토대가 될 거기 때문에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스피킹, 라이팅, 리딩, 리스닝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 향상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성인데요. 우선은 이제 초등 때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이제 상위권 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 모르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어머님들도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결국엔 나중에 중고등에 가서는 그 구멍이 아예 커져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초등 문법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심화 문법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등 서술형 준비랑 고등수능 어법 문제 대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문제 풀고 객관식 번호 이렇게 찍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배워온 영어가 있다 보니까 감도 있어서 이제 사실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서술형으로 이제 영작해라, 이 조건에 맞춰서 써라 하면은 이제 정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서술형 준비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장기 수능 준비. 그래서 독해가 기본 하드웨어이지만 결국에는 문법이랑 구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문법과 구문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독해를 이제 같이 뻗쳐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가 적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아직은 애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3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간단한 문장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체계화된 형식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렇게 기본기를 제대로 쌓아놔야 나중에 올라가서도 지금 중1 내신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 어려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지를 본 결과 아이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볼 문제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기 쌓아온 걸로 중등 가서도 심화된 문법 학습을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요. 우선은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는 저는 이제 3, 4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왜 3, 4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답에 따른 이제 근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로드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3학년부터 해서 문법 예문, 그 다음에 4학년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5학년 용어랑 개념, 6학년은 마지막으로 내신 문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3학년 문법 예문 같은 경우는 짧은 예문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자인데요. 자, 아직은 굉장히 3학년이면은 가끔씩 이제 한글도 많이 서툴 때도 있고 영어라는 게 영영으로만 해오다가 이제 한국식으로 전환이 되면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시기에는 그냥 문법을 딱딱하게 뭐 주어가 뭐며 동사가 뭐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짧은 문장에 있는 그 문법 체계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계속 문장 구성들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본인이 배웠던 예문들을 이제 문장에서 적용해서 써보는 연습, 그래서 라이팅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문장 구성을 좀 친숙하게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4학년은 직독직해로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이제 3학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라는 것을 계속 익숙해지게 들었고, 이제 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비동사가 뭐다, 일반 동사가 뭐다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갈 때 주어 동사를 정확히 찾고,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며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뭐 이제 주어는 있는 이가 라고 하고 동사는 뭐뭐 하다 이다라고 해석되는 그렇게 이제 정확한 주어 동사 찾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까지 이제 문장 구조를 좀 갖추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학년은 이제 나만의 개념 노트를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법 개념을 정확히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우선 3, 4학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영어 문장과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를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계속 노출이 되는 시기라면은 5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의 개념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개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 3번 듣고 4번 듣는다고 해서 정확히 다 무조건 100% 본인 걸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다음에 많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양의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천천히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들을 계속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제 천천히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학년 때에는 지금 3, 4, 5학년 때까지 문법과 친해지고 개념을 암기했다면 그 암기된 개념, 완성된 개념을 가지고 내신 유형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6학년이면은 중등 가기 전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에 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냥 토픽마다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 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방금 들었던 뭐 비동사, 일반 동사, 동명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형태로만 맞춰서 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문제를 다 섞어놓고 여러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6학년들은 겨울학기라서 내신 기출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년 문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문법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시오,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제 발에 고치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 보니까 막상 풀어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여러 유형에 접하면서 어떤 유형들마다 이제 푸는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전략들을, 스킬들을 정확히 터득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시기가 3, 4학년부터인데 이제 그러면 중등에 가기 전에 초등에 얼마만큼 문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우선은 저는 최대 중3 수준의 문법, 최소 중2 수준의 문법까지는 다 정확히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 그래서 탄탄한 기본기가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사실 문법은 이제 벽돌 쌓기와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사진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이가 빠진 벽돌을 쌓다 보면은 결국엔 지금은 그냥 위태로워 보이지만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엔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1 수준의 문법 혹은 그 이전에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법부터가 흔들리고 용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법을 듣게 되거나 고급 문법을 듣게 되면은 아이들이 대충 감으로는 아 이거구나 하면서도 100%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문법을 수준을 이제 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기본기가 탄탄히 되어 있는지 그 기본기에서 실수가 안 나오는지부터 되돌아보고 그것부터 정확히 쌓고 가는 연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중3 수준의 문법까지, 중2 수준의 문법까지 마스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수준 외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바로 습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문제 지시사항 신중하게 읽고 이해하는 습관 들이기.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시사항 혹은 그 문제에 딸린 조건사항들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조금 이제 아이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그런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그 순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서술형 영작 시에 동사의 시제나 문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사실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실제로 이제 지금 초등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전에 중등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도 내신에서 점수를 갑자기 5, 6점씩이나 깎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서술형에서 정말 쉬운 그 동사 이제 수일치를 제대로 못 시켜서 S 하나를 못 붙여서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는 다 잘 한 것 같은데 하고 채점을 해보니 선생님 맞다 저 S 안 붙였어요. 아 맞다 이거 복수인데 아니면 뭐 이제 관사를 안 붙인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실수들로 결국에는 이제 점수를 깎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내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실전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도 실력이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아이들이 이런 습관부터 꼼꼼히 하는 습관부터 더 제대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 복습이 너무 이제 부진하다 보니 암기조차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암기가 안 되다 보니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다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 제대로 읽기, 서술형 쓸 때 영작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는 거, 세 번째로 이제 복습하는 습관. 그래서 이런 습관들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양까지 다 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실제 중등의 내신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중등 내신 보니까 이번에 여러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단어 뭐 영영풀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학교는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영어 속담에 해당되는 사자성어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도 나왔더라고요. 꽤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오늘 문법에 중점으로 둬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문법 출제 유형은 우선은 지문 속 어법상 옳은 거 틀린 거 찾기. 다음 두 번째로 어법상 옳은 거 틀린 거 모두 고르기. 그다음 이제 어법상 잘못된 거 골라서 바르게 수정하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 등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선 제가 이제 크게 많이 나온 것들만 최다 빈출만 조금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23년도 구령 중에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지문 속 어법상 옳은 문장 찾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본문이 나오면은 이 안에서 A, B, C, D 해서 E까지 이제 전부 다 매 문장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이제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학교 내에서 배운 해당 문법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들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듣고 암기하고 문법을 꼼꼼히 복습하는 게 정말 필요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답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뭐 enter는 뒤에 전치사랑 같이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가 온다. 혹은 또 이제 B 같은 경우는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샘, 제시, 앤서니가 앞서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ahead of라는 표현이 와야 되는데 of가 빠졌다거나 아이들이 이런 부분 특히 A, B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서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법을 총동원을 해서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대명중 1학년 2학기에 지문 속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품사로 사용된 것 찾기.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자면 우선 여기 지문 내에 있는 A는 change가 이제 동사가 아닌 앞에 어와 형용사가 같이 붙어서 명사로 변화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문제 1번의 change는 조동사 뒤에 와서 이제 동사로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해석으로 좀 어떻게 감을 잡아서 풀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품사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역삼 중에 1학년 2학기에서 어법상 알맞은 문장 모두 고르시오가 나왔어요. 요거는 사실 이제 오답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A부터 G까지 여러 문장을 보고 여기서 틀린 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소거해 가면서 이제 맞는 문장들을 골랐어야 했는데 얘도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린 구룡중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여태 공부했던 문법들을 다 적용을 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암기했던 구문들을 적용을 해서 풀어야 했던 문제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역삼 중에서 특정 구문 암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합계가 뭐뭐가 되다 이 기억을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표현할 때 해가지고 이제 답은 이제 4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특정 구문 암기하는 부분에 속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곡중 2학년 이제 시험에서는 지문 속 문법적 쓰임과 보기 쓰임과 같은 것끼리 분류를 해놓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시험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기에 ABC에 있는 투부정사의 용법과 그리고 여기 보기에 있는 A부터 E까지의 모든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평상시에 그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속도가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거 푸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였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 아이들이랑 내신 기출을 하면서 좀 최다 실수 문제로 나왔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 문제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제 오답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날씨에 대한 설명 안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빈칸을 채우고 필요시 변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날씨가 뭐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 빈칸을 채울 때 그냥 덥고 추워 라고만 생각을 해서 핫이랑 콜드라는 단어로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네, 정말 많이 틀렸죠. 거의 지금 제 반에서 이게 한 절반이 오답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꼼꼼히 보는 친구들은 애초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단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만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정확히, 문제를 정확히 읽는 친구들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잘 맞출 수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똑바로 읽는 습관부터 잘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도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 서술형이었는데 이 부분도 실수가 많았던 이유가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도. 더 재미있다. 그럼 아이들은 바로 비교급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훨씬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비교급만 답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이제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영작을 할 때의 한글 해설부터 정확히 읽는 습관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그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영하러 가기를 원한다. 그냥 단순히 수영하기를 원한다라고 써서 틀렸던 문제들인데 사실 수영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 시험에서 원했기 때문에 뭐 go swimm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어야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내신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실수가 나올 법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당연히 이제 실력적으로도 이제 뭐 중2, 중3 수준까지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문법은 당연히 공부를 하고 갖춰야 되되, 그 다음에 플러스로 거기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실력이 잘 받쳐진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신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모두 다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매번 인지하고, 아, 내가 정말 이제 꼼꼼히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딩처럼 독해할 때처럼 좀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KNS에서 어떻게 이런 문법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우선 1편이다 보니 첫 번째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거의 이제 뭐 during class로 수업 내에서 하는 관리이고요. 그다음에 before나 after class의 관리 방안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개념 노트, 그리고 두 번째 오답 노트가 있는데요. 개념 노트는 각 챕터마다 개념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아이들이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하는 건데, 제가 이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정확한 근거 정리를 하면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리뷰 테스트. 이제 단순히 리뷰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했던 숙제에서 틀린 문제를 해설 후에 정말 다양한 유형의 개념, 뭐 이제 서술형,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학년 내신 기출.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겨울학기 때 강남권 중학교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미리 접하게 되면서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념 노트라 함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한 후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필기에 따라 이제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레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정도라면은 그때부터는 요약을 시키고, 그 전이라면은 이제 좀 거의 예문까지 선생님들이 다 이제 쓰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직접 이제 쓴 건데요. 본인이 이제 동명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설명, 그리고 자주 쓰이는 표현들, 제가 찝어준 것들을 정리를 되게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노트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우선은 복습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쓰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배웠던 개념을 이제 다시 이렇게 쓰면서 또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복습으로 하는 이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답 노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에서 혹은 이제 교재 내에서 틀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교재인 핸드북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적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답이랑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틀린 이유 혹은 이제 답이 되는 이유를 적어라 하면 그냥 느낌이 그래서 라고 적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답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오답은 뭐 때문에 오답이 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또다시 개념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다 보니 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리뷰 테스트인데, 저희가 리뷰 테스트를 방금 전에 시켰던 개념 노트를 그냥 쓰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시험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직접 빈칸을 다 뚫어놓고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개념들을 암기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물론 객관식 문제와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부분까지도 같이 시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학년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풀이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이제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본인이 막 풀어본 적은 없다 보니까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뭐 얼만큼 어려울 거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확 느끼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런 것도 나와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는 자세도 많이 이번 학기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깨닫다 보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중등에 가서 실제 내신을 이제 하기 전에 직접 접하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초등의 관리 방안, 문법 관리 방안을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편에서 더 많은 관리 방안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초등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특강 일정은 총 12회로 1월 4일,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월 달에는 총 8회 수업을 진행 후에 2월 달에는 2월 15일, 16일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총 4회로 해서 2월 26, 27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크게는 이제 문법이랑 그 다음에 독해랑 그 다음 원어민 특강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문법은 이제 뭐 예비 초5 그리고 예비 초6, 예비 중1까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비 초5랑 예비 초6은 기본 문법으로 이제 문법 용어를 익히고 개념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 중1 개념 문법은 마찬가지로 문법 용어랑 개념을 익히지만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문법들도 같이 섞이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 중1 내신 문법은 이제 저희가 문법 용어도 익히고 유형도 익히긴 하지만 개념 설명과 더불어 플러스로 총문제 수업, 이제 실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막연하게 개념은 계속 이제 뭐 듣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문제들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여러 문법들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정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전 모의고사처럼 계속 풀리면서 어떤 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무슨 문법을 요구하는지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기본 문법, 개념 문법은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 문법도 이제 거의 마감이 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지금 문법에 대해서 빨리 하고 싶은데 하시는 어머님들은 최대한 빨리 원으로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이제 예비 초5 기본 문법부터 예비 중1 개념 문법까지는 저희가 무시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신 문법은 만약에 이제 재원생이 아닐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이제 어드밴스 레벨 이상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 독해 특강으로는요. 저희가 구문 독해, 토플 독해, 그리고 논리 독해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우선은 구문 독해는 저희가 천일문 직독직해를 이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끊어읽기, 주어동사 찾기, 그리고 뭐 이제 문장에 수식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순을 찾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구문 독해를 이제 꼼꼼히 하면서 긴 문장 끊기랑 문장 분석을 정확히 할 예정이고요. 토플 독해는 저희가 이제 토플 리딩, 유형 연습과 실전 모의고사로 나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이제 토플 유형마다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런 전략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습이 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은 아무래도 이제 유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처럼 장지문에 문제 따른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하는 반이 되겠고, 마지막 논리 독해는 이제 아이들 특히 지금 정규반 듣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제 연설문, 시사문, 신문, 잡지뉴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번 학기 때도 여름 때도 제가 이 수업을 했었는데 또 평상시보다 되게 즐겁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중급 이상 독해 실력으로 이제 논리구조 파악이나 빈칸 추론이나 배경 지식 쌓는 연습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원어민 특강으로는요. 이제 저희가 국제중 대비반부터 해서 대원 하나고 심화 영어반이 있는데 국제중 대비반은 이제 저희가 월급만 수업이 있고 초 3학년 이제 학년인데요. 문해력 어휘 확장 책 읽기로 되어 있어서 특목고에서 이제 선정한 문학 도서를 읽는 이런 수업이고 이제 그에 따른 북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1대1로 첨삭을 통해서 라이팅을 같이 시켜주시고 포스터로 완성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특목고 준비반은 이제 초 4학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목고 추천 노블 정독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에세이도 같이 써서 이제 뭐 글의 종류, 성격,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그 유형별로 연습을 하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원 국제중 심화 영어반으로 초 5, 6이 가능하고요.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로 이제 대원 국제중에서 추천된 도서 리스트에서 이제 중학생이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에세이 작성하는 방법까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화 영어반 6학년 기준인데요. 이 반은 좀 테드톡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테드톡 강연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강연을 통해 사회적 주제를 다룬다거나 혹은 그 외의 주제들을 아이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이제 라이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문법, 독해, 원어민 특강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뉘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거의 모든 반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고 어떤 반은 심지어 특히 문법은 이제 되기까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비재원생의 경우 학원으로 연락 빠르게 주시면 좋고 재원생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중학교를 준비하고 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들을 다 준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해야 될 양과 그리고 플러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과 조금 그런 습관들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의 이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